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경우의 수에서 시행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시행이라고 하면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이런 거, 번호를 뽑는다,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이라고 해요.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근데 이제 그에 따른 결과가 1부터 6까지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부터 6까지가 각각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뭐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어떤 시행의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가지수를 세는 것을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가지수를 세는 것을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경우의 수를 가는 방법이 크게 하드 법칙과 고배 법칙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하드 법칙을 쓰냐면, 거기 문제에서는, 책에서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해요. 자, 어떤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냐?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 방법이, 버스는 301번, 302번 두 가지, 지하철은 2번, 3번 두 가지가 있을 때,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는 방법의 수. 그러면 내가 버스를 타면서 동시에 지하철을 타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식집을 갔어. 서로 다른 김밥이 3종류가 있고 서로 다른 라면이 2종류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얘들아 둘 다 고르지 말고 김밥 또는 라면을 고르렴. 그러면 동시에 고르지 않으니까 상등하기 이 5가지죠. 내가 메뉴를 고르는 방법이. 그런데 선생님이, 얘들아 김밥 하나와 라면 하나를 하나씩 짝지어서 한번 주문해볼래? 그러면 너무 좋죠. 그래서 김밥을 3개를 고르는 각 경우의 수 한 가지마다, 김밥을 고르는 그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 한 가지마다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2가지씩 동시에 생기는 거죠. 경우의 수가 동시에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동시에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또는 이죠. 그렇게 고르면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선생님이 김밥 1개, 라면 1개 골라라 그러면 짝을 지어야 되잖아요. 김밥을 고르는 3가지 경우의 수 중 한 가지마다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2가지씩 생깁니다. 2가지씩 3가지 해서 6가지 곱하기를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N가지 중 한 가지마다 그 다음 사건이 몇 가지씩 또 동시에 생겨. 이럴 때 우리가 곱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동전 2개를 던져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동전 2개가 있습니다. 동전 A와 동전 B가 있는데요.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그러면 동전 하나당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동전 하나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마다 그 다음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앞면, 뒷면 2가지씩, 하나당 2가지씩. 내가 일부러 뭐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이걸 정하자마자 얘가 생기잖아요. 이게 경우의 수가 동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씩 생기는데 2가지씩 2가지가 있기 때문에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4가지의 경우의 수, 3개를 동시에 던지면 8가지, 4개를 동시에 던지면 1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4가지이기도 하지만, 동전 1개를 2번 던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행을 동시에 해서 이게 동시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내가 어떤 사건, 앞에 사건이 일어나는 한 가지마다 뒤에 사건이 2가지씩 생기는 이런 사건은 다 고배 법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 다음에 수열 뭐 이런 걸 배웠었는데 기억 안 나려나? 고1 때 했던 거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경우의 수, 그 뒤에 나오는 수열은 이제 고1 때 배웠던 것들인데 이제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유형 1번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아마도 단톡방에 이 반복 수학 파일을 보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 또는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써요. 또는이면 사실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시에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집합으로 따지면 합집합이죠. 소수 또는 4의 배수, 겹치는 게 있으면 빼주긴 해야 되는데 할의 법칙이죠. 자, 그럼 소수는 누구예요? 2하고 3하고 5죠. 4의 배수면 4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수가 나오는 경우에서 3가지, 더하기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에 3가지. 4의 배수는 2, 4의 배수는 4, 4의 배수는 2, 4의 배수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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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 배
근데 이 하부 법칙은 겹치는 게 있으면 한 번은 빼주셔야 된다. 양쪽 2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 자, 그럼 2번 한번 볼까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합을 동시에 던졌는데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있습니다. 두 눈의 수의 합이 3. 두 눈의 수의 합이 9가 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1, 2, 3, 6, 4, 5, 5, 4, 6, 4. 그럼 합이 3이 되는 경우의 수가 2가지, 합이 9가 되는 경우의 수가 4가지고요. 동시에 이제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동시에 겹치는 거 없으니까 6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옆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이제 집과 도서관 사이에 그림과 같은 이제 길이 있어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거고 같은 지점을 2번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의 수 구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집에서 A 지점을 거쳐서 도서관을 갈 수도 있고요. 집에서 B 지점을 거쳐서 도서관을 갈 수도 있어요. 이 2가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 2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3의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인강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이 여러 개의 사건으로, 즉 합사건으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A를 지나면서 동시에 B를 지날 수는 없잖아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2가지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게 일단 중요해요. 집에서 A까지 가는 경우의 수